초보자의 운동 강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께서 이제 질문을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초보자들은 운동 강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보자분들의 운동 강도 설정에서 중요한 게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목적이 우선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구독자분들에게 필요한 평가에 대한 영상들을 몇 가지 좀 올려놨는데 그런 동작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뭐가 잘 안 되는지 한번 파악은 해보시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영상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동작에 대한 자세를 잘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잘 해내기 위한 운동들이 움직임 교정 운동입니다. 그래서 움직임 교정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게 그냥 유연성만이 전부가 아니라 힘이 있어야 관절을 근육이 잡아당겨서 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사용하게끔 명령하는 것은 바로 신경입니다. 그리고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돼서 조금은 자신의 어떤 운동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운동 습관에 대한 패턴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자세를 100%가 있다면 한 80% 또는 90%만이라도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보다는 처음에는 자세를 잘하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세가 한 80%에서 90% 정도 된다면 그 다음에는 약간 스트렝스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스트렝스. 그러니까 최대 근력. 제가 말하는 최대 근력은 원RM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5개 정도 또는 5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5개 정도를 간신히 할 수 있는 무게를 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 설정하실 때. 그래서 최대 근력, 스트렝스 이런 걸 권장하는 이유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동작을 할 때 힘을 크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웨이트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러면 무게를 들고 해야 되는데 그 무게를 들고 그 동작을 해내려고 할 때 이 신체에 있는 근육들에 대한 협응이 일어납니다. 협응. 서로 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세로 5개를 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해서 동작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뭐 자세가 잘 안 나오시면은 꼭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5개 정도만 하시면 돼요. 뭐 6개나 5개. 그래서 4개도 상관은 없지만 우선은 5개로 설정을 하시고 내 신체에 있는 근육들이 서로 코디네이션이 되어서 그 동작을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렝스 위주로 5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부위별로 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부위별로 한 달 정도나 8주 정도 꾸준히 노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약간의 이제 어떤 다양한 세트법, 뭐 서킷 트레이닝 아니면 고반복 운동. 그러면 근육이 펌핑이 되게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제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좀 안전하게 그리고 요요 없이 꾸준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자세가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최대 근력 위주로 그것도 5개 뭐 완전 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위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간을 정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하겠다. 그러면 약간 10회 이상 할 수 있는 무게 설정하시고 뭐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약간의 반복성이 좀 많아지게. 그래서 고반복, 약간 고반복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다양한 세트법, 뭐 이 운동하고 바로 쉬지 않고 또 다른 운동하고 이런 다양한 세트법. 그래서 약간 지구력성, 근지구력 운동으로 초점을 두고 또 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반복이나 이런 세트법을 이용할 때는 항상 약간 위험하지는 않지만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실패 지점을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실패 지점. 그래서 스트렝스 단계에서는 근육이 실패 지점보다는 근육의 최대 힘을 모아서 협응을 해서 최대 근력을 뿜어내는 거고, 그리고 고반복이나 다양한 세트법들은 근육의 어떤 자극, 어떤 상처, 그리고 약간의 어떤 돔스가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 지점을 경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여기에 맞는 또 식이 조절, 영양 이런 부분들을 이 운동법에 맞게끔 영향을 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정리하면 자세, 그 다음에 협응을 위해서 최대 근력, 그 다음에 고반복, 세트법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만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쿼트. 네, 스쿼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운동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스쿼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운동인가? 이 질문에 yes or no에서 저는 yes입니다. yes.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 스쿼트를 우선 가정을 할게요. 바벨 스쿼트. 바벨 스쿼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됩니다.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자꾸 우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 자세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 코어 운동을 하겠죠. 뭐 플랭크, 뭐 여러 가지 등등등. 하지만 그 자세 유지를 중력의 영향에 맞게끔 가장 내 척추를 꼿꼿이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스쿼트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오버헤드 프레스. 네. 그 중력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중력보다 더한 무게를 들고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쿼트를 그냥 하체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저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바벨 스쿼트를 해야만 이 몸통의 안정화 능력이 극대화되고요. 그리고 척추에 대한 신장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척추가 이렇게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이렇게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척추 관절에 부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무게는 아니게끔 하시고요. 어느 정도의 무게를 설정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ORM 정도 또는 3번에서 5개 정도 할 수 있는, 또는 2개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을 해서 바벨 스쿼트를 꼭 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꼭 만약에 허리가 말린다면 깊이 안 앉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척추를 먼저 운동한다, 몸통을 먼저 운동한다는 개념으로 먼저 바벨 스쿼트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몸통의 안정화 능력이 극대화되면 이제 내 몸통이 안전하니까 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갔을 때 고관절의 기능이랑 그 다음에 발목의 기능 여러 가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스쿼트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쿼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근력 운동할 때 힘 생성 또는 힘의 발화, 이 발화율이 중요한데 엄청난 힘을 폭발적으로 뿜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폭발적인 힘을 뿜어내기 위해서 지면을 강하게 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면을 강하게 차는 운동이 대표적으로 스쿼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엉덩이 운동, 허벅지 운동 이런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중력에 대항하고 그다음에 지면 반발력, 힘의 폭발적인 힘 생성을 위해서 스쿼트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스쿼트를 하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단 좋은 자세로 스트렝스를 갖고 하시길 권장 드리겠습니다.